악취의 대명사였던 왕궁의 축산단지가 달라졌습니다. 오랜 생태환경 개선 사업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악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해 초 개성공단 폐쇄로 쫓겨나다시피 떠나온 도내 입주 업체들은 새 정부 출범으로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20세 이하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 시각 현재 아르헨티나와 A 예선 2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응원 열기가 뜨거운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왕궁 양돈단지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악취를 내뿜던 저수지의 생태가 복원돼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대비 80%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축사 현대화 사업이 마지막 관건입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헬기에서 내려다본 왕궁 주교 저수지는 온통 돼지 분뇨가 가득했습니다. 근처 농장에서 아무렇게나 내버린 돈분이 모여 수렁을 이뤘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던 곳이었는데 어느새 맑은 물이 들어찼습니다. 하류인 익산천으로 돼지 분뇨 대신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지난 2년 동안 130억 원을 들인 익산천 생태 복원 사업이 준공되면서 변화는 분명합니다. 악취 문제 84%, 또 수질 96%. 이제는 새로운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닦였다. 사업 시행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복합 악취의 정도가 22에서 5로 급감했고 수질도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6에서 2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생태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저수지 위를 덮고 있던 1m 깊이의 돈분을 모두 준설에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과제는 아직 목표 대비 80% 선에 그친 현업 축사 매입과 현대화 사업에 양돈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물질이 익산천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그리고 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왕궁 양돈단지 생태 복원 사업은 환경 복원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업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폐업 위기까지 내몰린 도내 7개 입주업체는 새 정부의 재가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해 아동용 네일을 생산해온 도내 한 섬유업체. 북한 주민들의 낮은 인건비와 우수한 노동력에 힘입어 전체 생산의 90%를 개성공단에 집중한 탓에 지난해 전격적인 공단 폐쇄 결정은 날벼락과 다름없었습니다. 중단이 되면 업무자를 빼와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들어갈 인원도 한 업체별로 한 명씩만 들어가라. 그냥 가져오지를 말한 뜻이죠, 전혀. 결국 대체 생산을 위해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지만 3배가 넘는 인건비에 선박과 육로로 이어지는 물류비 증가는 고스란히 원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7개 도내 기업들의 사정은 대부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폐업을 한 업체는 없지만 정부로부터 빌린 42억 원의 운전 자금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성공단 조속재개 공약은 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가 최근 대상 기업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업체들이 공단만 재가동된다면 다시 입주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산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단 하루면 출하부터 납품까지 할 수 있는 물류의 장점을 대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품 생산하는 능력들이 더 우월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적 소통 문제라든가 아직은 같은 민족이라는 공간 같은 거. 특히 개성공단 2천만 평 확대 공약이 실현되면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가 여전한 도내 업체들의 추가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 개선의 실타래가 언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도내 공공부문에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규직화 논의가 활발한데 아직 도내 현실은 다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혁신도시의 한 공단에서 파견직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양영임 씨.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원청 회사의 도를 넘는 관리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CCTV 판독을 했다라고도 들었어요. 쉬고 올라간다든가 출근의 정시에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 도청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태기혁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고 정당한 노조 활동조차 제약이 따르기 일쑤입니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조 활동에 방해가 되고 못하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농촌진흥청과 전북개발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30에서 60%에 달해 정부의 권고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겪고 있고 노조 탈퇴마저 강요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간접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적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면 당장 비정규직이 사라지긴 힘들겠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고 파견법을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16강의 길목에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의 예선 2차전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응원 열기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강동엽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동엽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의 예선 2차전이 열리고 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뿜어내는 함성과 열기는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간 2002년을 재현하는 듯합니다. 관중들은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아쉬운 골 찬스에는 탄식을 쏟아내며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반 30분 정도가 지난 현재 이승우 선수의 환상적인 드리블골로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의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조기 16강행이 걸려있는 만큼 태극전사들이 더욱 힘을 내기를 축구팬 모두 한 목소리로 바라고 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예선 2차전에도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개막전 대승의 기대감으로 이곳에는 경기 시작 3시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평일 경기지만 경기장에는 3만 명가량이 들어차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극전사들이 남은 후반전에 맹활약을 펼치며 기분 좋게 3차전이 열리는 수원으로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전북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주최로 오는 31일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리는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북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새만금 사업 등 대선 기간 약속했던 전북 현안을 공식 언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의 4대강 보호 개방 방침이 개발 중심의 국토 정책을 관리와 보존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만금 개발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새만금 개발 공약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해온 배수관문 개방과 해수 유통 논의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예상됩니다. 전주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갑자기 문을 닫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위탁업체의 방만 운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주시 직영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사우나와 헬스클럽을 갖춘 전주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지난달 18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체납한 공과금은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데다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설 이용비와 매점, 이발소 보증금까지 합하면 정성화에만 무려 4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노총 전주 완주지부가 12년 전부터 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인데 부실 운영은 이미 5년 전에도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당시 감사를 통해 한노총이 협약을 어기고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사실과 수입 지출 관련 영수증이 거의 없는 등 회계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전주시는 한노총에 다시 위탁을 줬습니다. 논란은 수년째 반복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전주시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행정지도, 협약서 이행 여부, 감사 등 실시하여
수탁 해지 후 환수 조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 공간에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여전히 대책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 본인들이 공과금 체납한 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다시 재개를 하겠다는 지금 상황에 있고, 한국노총의 부실 운영과 전주시의 관리 부실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일 저녁 7시쯤 정읍천변에서 평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15살 여중생 A양을 불러 손과 발로 집단 폭행한 16살 B양 등 5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B양 등을 불러 정확한 폭행 이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에 전라북도가 보조를 취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도 차원에서도 다음 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신 규제의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은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월 도내 예금은행의 대출은 한 달 사이 712억 원이 감소한 가운데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기업대출 1,200억 원, 가계대출 860억 원이 늘어 풍선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도내 인구는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순유출됐으며 유출 규모가 6만 1,000여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3%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고창과 부안, 장수 등 6개 시구는 유입 인구가 많았던 반면 전주와 익산 등 8개 시구는 인구 순유출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주 단오 행사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창포물의 머리 감기와 조격 체험 등 단오 행사와 함께 씨름과 그네 타기, 윷놀이 등 시민들을 위한 부대 행사도 풍성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